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상 3자 대결에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 인물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35.5%가 민주당의 하정우 수석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28.5%는 무소속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26.0%는 국민의힘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하정우 수석은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른바 적극 투표층에서 유일하게 40%대 지지를 받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 박민식 전 장관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북갑 보궐선거에서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후보 단일화를 반대하는 민심이 40%대 중반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46.3%는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반면 37.7%는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영별로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선 60% 이상이 단일화에 반대한 반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차기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전재수 의원이 50%를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40%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박형준 현 부산시장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4주 전에 비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좁혀졌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39.3%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한 응답은 34.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50%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54.8%는 긍정평가를 내렸고 부정평가는 35.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 동안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35.5, 국민의힘 박민식 26.0, 무소속 한동훈 28.5, 뉴스토마토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자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하정우와 한동훈 간 격차는 정확히 오차범위 경계선에 있어 승패를 예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적극 투표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하정우 44.3, 박민식 24.6, 한동훈 24.8로 하정우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관련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광진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입니다. 오늘 오전 6시에 공표된 결과입니다. 저희가 원래 가상번호, 안심번호 같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해서 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여론조사 이틀간 부산 북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돌렸고 일요일 날 취합해서 오늘 오전에 내놓은 결과인데요. 일단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삼 평론가님. 그 지난 이제 3월 28, 29 양일 동안 뉴스토마토에서 조사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렇죠. 일단 무응답층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네네.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 것처럼 약간 좀 착시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참전으로 관심은 부쩍 높아진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본 거고요. 둘째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표가 분산됐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나오든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나갔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2명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2명으로 쪼개졌을 때 그럴 때는 민주당하고 붙어서 이기기 매우 어려운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셋째로는 단일화가 그럼 과연 가능할 거냐. 보수층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총론 듣고 난 뒤에 하나하나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때는 박 기자가 4주 전과 대비해서 같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응답률이 전화 AR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9%에 달할 정도로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는 높아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후보가 좀 바뀌긴 했지만 당시 저희 4주 전에 물었을 그렇죠. 때는 민주당 후보를 김두관 후보로 의원으로 물었습니다. 나섰죠. 네. 후보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박민식 한동훈 간에는 순위의 변화가 있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에 간 지가 한 10일 조금 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좀 넓힌 것,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조금 지지율이 상승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걱정이 공존한다. 전 한 줄 평을 하라면 그거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지만 3자 구도면 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공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3자 구도가 절대 이길 수 없다. 보수 후보가 김성환 평론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동탄 모델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40% 언저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득표력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승리 방정식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 기자,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자 대결 있고 4주 전에는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서 김두관 후보를 저희가 넣고 돌렸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때와 비교하면 일단 세 후보 모두 하정 후보는 그때 조사하지 않았지만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모두 지지율이 일단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다? 맞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4주 전에는 19.2%였는데 3자 대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번에는 18.5%로 대략 9%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28.5%.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주 전에는 24.0%였는데 이번 주에는 26.0%, 2.0%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4주 전과 대비하면 한동훈 후보가 가장 크게 오르긴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론의 관심이나 주목도를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거는 아직 참전 여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마가 확실해지면 이제 마음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만 계속 무성할 뿐이지. 나옵니다, 제가. 예. 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나온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면 그러면 지지층이 결집하거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35.5% 정도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재수 전 장관이 당선됐을 때도 그렇지만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갑은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선거를 했던 걸로 보면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6대4 이하 그 이상 벌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붙었을 때 대부분이 이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건데 지금 구도가 지금 거의 54.5 대 35.5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 구도로 따지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지역 전반적인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을 감안해 봤을 때 하정우 수석이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부동층이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그 외에 인물이 2.6%에 불과했고 없다 3.7% 잘 모르겠다 역시 3.7% 합쳐보면 한 10% 가량만 지금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걸로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응응답층들이 대답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무응답이나 아니면 없다고 얘기하는 응답이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0%가 나오는 게 맞아요. 즉 이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2018년 구도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한국갤럽이 조사했던 거 보면은요, 바로 선거일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ma지막 주쯤 조사했을 때 그때 부울경 지역의 무당층이 20%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 무당층은 사실상 투표를 하지 않은 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투표율이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럼 무당층이 그만큼 있다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20%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100분위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응답이 좀 떨어지는 걸로 가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지율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이 6시에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사 결과 공유했나요? 그렇죠. 반응은 어떻던가요? 제가 말씀드린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데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과연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1위 자리를 기록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건 모든 참모진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했던 건 그걸 겁니다. 어차피 하정우든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진 그 사람의 몫은 지금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이번 조사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민주당에 이번 투표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39.3%잖아요. 네네. 근데 하정우 수석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사람이 35.5%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하정우 수석에 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는 사람에 대한 결집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거 초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여기서 3등하는 결과 지난 3월 말처럼 네네. 나왔다면 한동훈이 뭐 시끄럽기만 하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좀 효과가 그렇게 컸던 건 아니구나라고 판단했을 텐데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9%포인트라는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저는 무당층이 줄어든 이유는 무당층의 일부를 한동훈 전 대표가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당층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표심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많이 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 2위에 해당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기자, 그 중도층과 보수층으로 한정을 하면 네. 표심이 어떻게 지금 양분되었습니까? 일단 중도층으로 보면 하정우 35.4% 그리고 한동훈 28.4% 그리고 박민식 21.7%로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박민식 두 후보 간에는 한동훈 후보가 앞섰다. 네, 7%포인트 중도층에서는 좀 더 한동훈 자, 후보가 보수층은 좀 앞서고. 어떻습니까? 보수층의 경우에는 박민식 42.2% 그리고 한동훈 후보 38.4% 하정우 14.1%로 박민식 42.2 한동훈 38.4 이렇게 약간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은 좀 더 박민식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박민식 60.1% 그리고 한동훈 32.9%로 6대 3의 비율로 박민식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정하기 좀 그런데요. 네. 일단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층까지 간다고 하면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일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혔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단일화를 안 하면 민주당한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한 30% 남짓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부산에서 당선이 됩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도층에서 한 전 대표가 한 20%대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네네.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착시에 가까워요. 앞서 제가 반박은 안 했지만 약간 희망 섞인 전망들을 자꾸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희망과 우려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이게 정당 지지율을 물론 뉴스토마토 조사하고 같이 동렬해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국갤럽 4월 4주차 조사한 걸 보면은요. 부울경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41이고 국민의힘이 28이에요. 무당층이 27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무당층 27 중에 국민의힘으로 갈 지지층이 한 7%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41대 한 35 안쪽으로 들어오는 지지율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두 후보가 지지를 받는 거를 합하면 54가 넘거든요. 네네. 이거는 적응응답층이 응답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의 지지를 초과하는 숫자가 지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과반 넘는 득표율을 획득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산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서 40%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나왔을 때도 30%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남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40% 가까이 받았거든요. 지난번 대선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민주당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변인 이렇게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박민식 의원이 이 지역에서 재선을 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탄탄한 기반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해 대선에서 당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결선에 올라갔었잖아요. 마지막 최종 후보로. 네. 당심에서 어떻게 갈렸었냐면 60.5%대 39.5%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토했던 사람이 60%가 좀 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기 했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그때보다도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짠물 지지층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대략 60% 정도 됐다는 건 그 비토의 감정은 일정 부분 좀 줄었다고 봅니다. 뭐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박민식 의원이 여기서 재선 의원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아직도 가족들, 어머니를 비롯해서 식구들 많이 살고 지역 연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후보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아줬잖아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20%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민식 전 장관의 지지율은 앞으로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3자 모델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계속 말씀하시는데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듯한. 아니 그런 단일화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데. 있습니다. 단일화 없이 3자 모델에서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후에 얘기하겠지만 단일화 관련해서도 뭐 중도 진영 보수 진영 또 전체에서는 특히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의견 높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단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적극 투표 측에서는 세 사람 간 가상 대결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단일화 찬반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까지 같이 한번 설명하고 두 분 해설 좀 듣겠습니다. 일단 세 후보의 그 적극 투표층을 비교해 보면 하정우 수석이 그 44.3%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4.8%, 박민식 후보가 24.6%로 전체 응답자에 비해서 적극 투표층에서 하정우 후보 수석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반 전체에 봤을 때는 박민식 26, 한동훈 28.5, 적극 투표층에서 한동훈 24.8, 박민식 24.6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후보는 적극 투표층으로 범위를 좁히니까 지지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35.5에서 적극 투표층 4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와 함께 단일화 찬반 여기까지 결과 다시 한번 요약한 뒤 두 분의 해설 듣죠. 네, 저희가 그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단일화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6.3%, 그리고 37.7%는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다만 이 진영별로 비교해봤을 때는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권 핵심 기반인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선 60% 이상이 단일화에 반대한 반면에 야권 핵심 기반인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이 한 20%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자 구도 내에서 자꾸 숫자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거예요. 그러면은 박민식 대 한동훈 두 명의 후보를 놓고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 지역은 계속 내가 뽑아왔던 정당과 뽑아왔던 그 어떤 이념적 지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보수 후보를 계속 뽑아왔다고 하면 부산시장 구도하고 달리 그래도 정당에 대한 어떤 일체감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계속 뽑아왔다고 하는 걸로 따지면 민주당에는 표가 잘 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보수 진영 안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를 스스로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반감을 가진 사람이 한 20, 30%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인위적인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여가는 지지층이 만약에 보수층 100이라고 하면은 한 70% 정도밖에 못 간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도 내에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단일화를 해도 그렇고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건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하정우 수석을 자꾸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영이나 정당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하고 같이 일종의 팀플레이를 해가면서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인물론을 내세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 일체감이나 내가 그동안에 뽑아왔던 보수 진영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지만 실제 마지막에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선거 캠페인을 하면 그러면 후보 선택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달라질 때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또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하거나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에서는 이번에는 부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거야라고 하는 층들이 또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전재수 후보가 받았던 게 50% 조금 넘는 득표율이란 말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형님 누나 효과도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처럼 아무리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하정우 후보가 아까 적극 투표 측에서 44%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볼 땐 더 많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랑 자꾸 반대되는 해석을 하시는데 아마 그 지향하는 좀 정당성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 이 말씀 드릴게요. 전재수 후보가 2024년 총선에서 몇 퍼센트 득표했냐면 52.3% 득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 마지막 공표됐던 여론조사에서 발표됐던 게 53%였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는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수치와 실제 득표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서병수 후보는 맨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9%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실제 득표율은 46.67%를 기록했어요. 7%포인트가 무려 높아졌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뭐 무당층이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산 내에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 이것은 지난 총선에서도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고
하정우 수석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갔다고 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후보 뽑겠다고 하는 사람이 39%인데 하정우 수석 뽑겠다고 하는 사람이 35%잖아요. 4%포인트 이탈은 대부분 뭐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다 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정우 수석이 얻을 수 있는 득표의 최고율은 대략 40% 안쪽일 겁니다. 40% 넘긴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냐? 40%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 같이 경쟁하는 박민식 전 후보를 장관은 가둬놔야 되죠. 20% 네. 사이로 그렇죠. 가둬놔야 되는데 묶어야죠. 그게 2024년 화성 동탄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수치가 분명히 부산에 있다는 것은 뭐 유념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50% 넘는다는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2018년 지방선거 구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70% 넘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부산으로 따지면은 갤럽 기준으로 보면 60%가 훨씬 넘어요. 오히려 서울보다 낮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부산에서 48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오거돈 후보가 출마했잖아요. 그때 최종 득표율이 55.23%였어요. 자유한국당 서명수 후보가 37.16%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그러니까 후보가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50% 넘는 득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투표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때처럼 정당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비슷하게 그보단 조금 더 당시보다는 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부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북갑이 아무리 부산시장 구도하고 다른 선거라고 유권자들이 인식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하정우 수석이 44% 이렇게 득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 득표율을 나중에 가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50%를 넘는 지지율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한동훈 후보나 아니면은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단일화 효과를 안 낸다 하더라도 45% 안쪽에서 저는 승부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재수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거에 나갔을 때는 부산 북갑에서 이겼지만 자신이 나가지 않은 선거, 가령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는 부산 북갑에서 항상 국민의힘이 앞섰다. 유권자층이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상당히 구도심이고 유권자층이 좀 고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게 그 지지를 보낼 거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거냐 했더니 민주당이 39.3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34.4. 물론 4주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격차가 좁혀졌고요. 그런데 부산시장을 물었더니 전재선 또 50이 넘습니다. 50.1. 박형준 40.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 보면 일반적인 해석이 부산 북갑에 한해서는 전재수의 개인기가 월등한 것 아니냐. 이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시장을 선택하는 기준하고 북갑의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거하고는 기준이 좀 다를 거다. 그건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민주당이 북갑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정우 후보라는 그 다른 컨셉의 후보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하고 AI 발전을 통해 가지고 부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같이 일종의 이제 컨셉이나 프레임을 만들 경우에 그럼 하정우 후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따지면은 큰 차이 없는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번에도 조사를 했다고 네. 하면은. 네.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정원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 유권자 조사하면 정원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상회하는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컨셉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보수 진영 후보가 서로 간에 감정적인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두 후보로 나눠졌을 경우에 마지막에 5%든 10%, 그러니까 10%도 나기 쉽지 않겠지만 5% 싸움을 한다고 하면 그 5%가 나중에 가서는 단일화 안 했다고 하는 굉장히 큰 후회 퍼센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광재 대변인 지금 김성환 평론가는 단일화 없이는 필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주말에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이 조우를 했는데 그때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 전혀 없다. 부산 북구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삼자대 길로 간다. 단일화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많게는 40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적게는 35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럼 박민식 후보를 20선에서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50% 넘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재수 후보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지 지금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정우 수석으로 연계돼 있다니까요. 물론 한번 출마 선언함으로써 컨벤션 효과나 이걸 통해서 그걸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50% 넘는다는 득표율을 민주당이 해당 지역에서 기록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결국엔 얘기해 드린 것처럼 40% 아래 선에서 묻고 박민식 전 장관이 20%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결국엔 뭐 될 사람 밀어달라. 그리고 국민의힘 심판, 민주당 심판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이 지역 통해서 더 큰 정치인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고 그렇죠. 대세론을 통해서 보수 표심을 한 대로 묻겠다. 반대 외근하겠다. 지금 이 전략인 그러면서 하는 거죠. 얘기가 나 이 지역 안 떠난다. 내가 더 큰 정치하기 위해서 떠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 안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자체가 메시지라고 봐요. 부산 지역에서 큰 정치인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저는 결국에는 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